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탁법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공탁법은 우리 1차 시험에서는 제일 마지막 날, 오후에 제일 마지막 과목에 있는 게 이제 공탁법입니다. 오후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오후 과목이? 오전은 그렇다 치고 오후 과목.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상업등기법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문제지 구성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오전에는 아주 신나게 그냥 무리 문안 없이 다 마치고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다 휘파람 불고 나와요. 맞았든 틀렸든 문제 보니까 좀 쉽게 출제되더라. 그래서 오전에 열심히 휘파람 불고 나옵니다. 자, 오후에 딱 들어갔어요. 집행법.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문제 할 때마다. 얘 지문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총 35개 출제가 되는데, 이 35문제 푸는 동안에 약 여기 한 45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초과에 초과, 10분 초과. 우리 한 문제당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상등. 여기서 많이 이제 헤맵니다. 상등은. 상업등기법 아직 안 배웠죠? 상업등기법이 30문제, 30점인데 15문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상업등기법 책이 공탁법보다도 더 두꺼울 거예요. 거의 한 800페이지 분량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오리모종이에요. 오리모종. 여기 집행법은요. 아는 거는 같아요. 어서 본 지문은 지문이야. 근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눈에 익은 지문입니다. 그러다가 상업등기법은 이제 오리모종으로 빠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등기법으로 좀 옵니다. 등기법은요. 30문제인데 30문제 그나마 등기법은 그나마 이 실무 과목에서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35문제이면은 보통 한 30문제이면은 25문제까지는 거의 맞춰요. 등기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설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탁법 딱 풀라고 그랬더니 귀에 울리는 소리가 딱 하나 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나옵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이 소리 들리는 순간 갑자기 평온했던 심장이 박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쿵쾅거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번 시험 망친 모양이다. 그래서 원래 10분 남았으면은 20문제 10분 만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허둥지둥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허둥지둥 되다가 허둥지둥 순간에 맞는 것도 아는 것도 틀리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10문제가량은 그냥 찍고 나옵니다. 10문제는 그냥 찍고 나와요. 이 순간에 이 사람은 이제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데 오후에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딱 뒤집어야 돼요. 문제를 딱 뒤집어가지고 공탁법은 제일 먼저 풉니다. 공탁하고 제일 연관 과목이 그다음에 뭐예요? 집행이에요. 여기서 먼저 머리 교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행법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 풀고 상업등기법은 제일 나중에 봅니다. 순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업등기법은 이거 출제하기로 맘먹으면은 정말로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게 상업등기법원들입니다. 이걸 공부하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탁은요. 이거는 출제 경향이 공탁하고 집행법은 출제 경향이 안정돼 있어요. 즉 출제할 수 있는 부분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과목들이 공탁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일 마지막 시간 풀어가지고 이처럼 10분 남았다 늘 들리게 돼요. 딱 공탁법 풀려고 그러는데 10분 남았다 소리 들리는 순간에 안 뛰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항상 그럴 때 오후에는 늘 당부드리는데 먼저 공탁을 먼저 푸시고 집행을 들어가고 상업등기부에 자신 있으면 상업등기부 먼저 풀고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을 제일 마지막에 풀으셔야 돼요.
집행법 찍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준 부분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집행부도 출제 기형이 안정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법 같은 게 상업등기법이에요. 상업등기법은 출제 기형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출제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갑니다. 공탁법을 20개 출제되는데 이거를 만점을 공탁법은 만점 맞는 과목이에요. 응? 공탁법은 목표가 만점이야. 여기 괜히 여기서 15개 하다가는 어디 가서 창피당합니다. 제가 쭉 2차 강의하면서 항상 소장 작성 강의하기 전에 1차 시험성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이번 시험에 집행법 만점 맞은 분 손 들어오시죠. 그럼 손 들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유사일에 그렇습니다. 집행법은 제가 한 개 틀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공탁법 만점 맞은 사람 손 들어보시면은 한 40년 중에서 10명가량은 공탁법 만점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공탁법 만점이 목점이지 괜히 이거 어정쩡하게 20개 공탁법 20개 출제가 돼요. 20개인데 17개 정도 목표이다. 그러면은 공부 안 깼다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범위가 이게 출제 범위예요. 이게 출제 범위야. 공탁법. 처음부터 이걸로 강의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정도가 출제 범위예요. 그래서 이거 한 5번 읽어보십시오. 공탁법은 그냥 자신있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공탁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선 차례를 보시면은 거기 공탁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워줄 것인지를 쭉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편 총설에서는 공탁의 개념과 공탁의 법적 성질과 공탁 관계법령과 공탁소와 공탁 상사를 배우게 되는데 1장 총설에서는 5절 파트, 공탁 상사 파트에서 한 문제씩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5절에 4번이 있는 파트예요. 공탁 상사 적격 파트, 이 파트들이 가끔 거의 한 문제씩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공탁소에서는 관할 문제하고 공탁권의 심사권 그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공탁의 법적 성질 제2절은 요즘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동안 한 3번 정도는 출제했지만은 최고는 5년 내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되고 있는 파트들이에요. 결국 1장 총설에서는 공탁소에서 그 공탁소의 관할 문제하고 공탁권의 심사권 문제하고 5절에서는 당사 적격의 파트들, 이 파트들이 주로 출제되는 파트들이에요.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제2장은 거의 출제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편에서 공탁 절차에서는 신청 절차에서 공탁서 기재사항 이것은 체크하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첨부 서명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6번인 거 관할 공탁서 이후에서 공탁서 사건 처리하는 문제 6번 부분 그리고 가상계좌로 공탁권 라입하는 절차 관련 애규들이 있는데 그 애규 내용들이 출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번에 있는 것이 형사사건 관련 공탁사무처리 특례 규정인데 거기 입법 예고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입법 예고돼 가지고 먼저 규칙 규정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규는 아직 이게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 능력지 뒤에 법령지 보시면은 제일 뒤편 규칙 부분이 있는데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5페이지에서 규칙 8장을 신설했죠. 형사사건 관련 공탁사무 처리 특례를 신설해가지고 80조부터 해가지고 87조까지 조문을 일단은 몇 개 줍니다. 규칙 부분들은 80조에서 87조 이 부분까지 규칙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애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애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애규가 만들어지면은 이건 대법원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 통과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규칙 개정권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금 행정예규를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행정예규가 만들어지면은 이 부분들이 시행이 들어갈 겁니다. 겨우 이런 규칙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규칙을 만드는 데 있지만은 행정예규가 아직 마련 안 돼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백과시 문제집을 원고 작업을 지금 쭉 해놨는데 전부 다 해놓고 문제집을 아직 출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규칙 이게 나오고
관련된 행정얘기가 나오면은 분명 여기에서 한 문제로 내년에 반드시 이제 출제가 될 것 때문에 이거를 문제로 노려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 달까지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그냥 다음 달에 문제 낼까 합니다. 이 게을러 터진 이 대법원들 규칙 만들어 놓고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5월 달에 입법 예고를 시켜가지고 청문 받아가지고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 들어간 걸로 했는데 행정 얘기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 얘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규칙 부분들 보면은 대법원 애교 이거를 한 몇 가지로 유임을 시킵니다. 규칙 조항 보시면은 대법원 애교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 대법원 애교를 규칙에서 이미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 애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제의하게 되면은 공탁은 거기 9번에 있는 거요. 이거는 이제 입법화가 되면은 내년에 한 문제가량은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1장 신청 절차에서는 기재사항하고요, 첨부서면하고, 관할의 사건하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 관련 형사사무 처리 특례 규정들, 이런 규정들이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입니다. 제2절, 공탁 후 수리와 공탁을 나입해서는 공탁 통지서 발송하는 제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때 공탁 통지서를 납부하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제2장 각종 공탁에서는 변제 공탁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항 공탁, 이걸 줄여가지고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 그렇게 표현합니다. 변제 공탁에서는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 그리고 2절에서는 꼭 한 문제는 꼭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한 문제 이상까지는 출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문제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뒷페이지 담보공탁도 한 문제 정도, 그 중에서 재판한 담보공탁 파트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영업보증공탁이나 납세담보공탁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4절 지평공탁은 많이 출제될 때는 7문제가량이 출제가 이루어져요. 여기도 평균적으로 3-4문제, 반드시 4문제가량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집행법 248조에 대한 공탁입니다. 2번과 3번 부분들이에요. 248조하고 그 다음에 관련 준용 규정인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291조, 248조하고 291조 공탁, 이 부분들이 한 2문제가량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출제되는 거 282조예요. 가압류 해방 공탁, 이것도 한 문제가량 출제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기타 공탁을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면은 7문제, 적게는 평균적으로 여기서도 서너 문제가량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혼합 공탁은 한 문제 정도이고요. 보강 공탁이나 벌칙 공탁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단 지문에서 한두 개 정도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3장이 있는 건데요. 3장이 대공탁, 보석공탁, 담보명령과 공탁서 정정과 공탁 물품 매각 공탁이 있는데 여기는 공탁서 정정 파트들이 자주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해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들이에요. 이게 출제 안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대공탁, 보석공탁, 담보명령 거기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공탁사항 변경 절차에서는 크게 한 문제 정도예요. 주로 공탁서 정정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정이 안 되면은 파트가 출제가 안 되면은 대공탁, 부서공탁 파트, 그 파트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3편 공탁물 지급청원 절차인데요. 여기는 지구청원권과 출구청원권, 출구청원권과 효도청원권이라는 지구청원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1장과 2장을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3장 있는 거 공탁물 지구청원권의 변동 파트인데 이 변동 파트에서는 뒷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양도 3절에서 지구청구로 처분 문제에서 양도가 있고 질권 설정이 있고 압류 출심 전문명령이 있고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체납조원 압류가 있는데 양도 파트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져요. 출심명령, 압류명령, 출심명령, 전문명령은 전부 다 집행에 관한 이름이기 때문에 집행을 마치고 나면은 밑에 가압류 가처분까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집행법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법에 관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이거는 별도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4절에 있는 거, 공탁가나 사유신고, 이것도 한 문제가량이 출제가 이루어져요. 5절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 정도. 사유신고, 소멸시효, 각각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멸시효 경우는 출제되는 범위가 2번에 있는 거, 소멸시효 기산이라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거,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소멸시효 진행과 중단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중단 사유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산이라고
섬유쇼 중단 사유를 판단시키는 것, 그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4편에 있는 홍탕물 지급에서는 통상 지급 절차에서 2절에 있는 것 첨부소면 파트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첨부소면에서는 인감증명서 파트들이 거의 자주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부분들이 5번에 있는 것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 부분들입니다. 첨부서면은 어떻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첨부서면은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3절과 4절과 5절 이것도 합쳐가지고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파트들이에요. 특히 계좌입금하고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을 출금 희선한 절차하고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나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가상계좌로 나입하는 절차하고 계좌를 입금시키는 절차,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한 문제가량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5편에 있는 거 공탁권 관련 절차에서는 공탁권 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이게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비중들이에요. 그러나 많이는 출제 안 됩니다. 뒤에 장부나 열람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까 말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공탁권 관련 절차에서는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범위들이에요. 합쳐가지고 6편 전자공탁의 경우는 이것도 한 문제가량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많이는 출제 안 되는 파트들이에요. 그런 비중을 해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들이 어느 파트이죠? 집행공탁하고 변제공탁하고 그다음에 재판한 보증공탁하고 한 문제씩 출제되는 파트들이에요. 토지 수용보상공탁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혼합공탁들. 집행공탁은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 변제공탁은 3문제 정도. 여기는 한 문제는 꼭 출제되고 이것도 한 문제는 꼭 출제가 이루어지고 이건 한 문제씩 꼭 출제가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게 거의 이제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각종 예규가 있죠. 행정예규들. 행정예규에서 첫 번째 공탁을 신청할 때 신청 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신청 시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탁금을 가상계좌로 나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는 관할위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지 이 첨부 서류 파트에서는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공탁 통지서를 어느 때 첨부시키고 공탁 통지서를 어느 때 발송시키는지 통지서 제도하고 그다음에 형사사건 관련된 공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첨부 서류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파트들이에요. 그 밖에 신청 시에 기재 문자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정정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신청 시에 관련돼 됩니다. 공탁금을 지급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탁금을 지급 청구할 때는 이 공탁금을 자기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해 주십시오라는 계좌입금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마찬가지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파트들이고 첨부서류에서는 주로 인감증명 파트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할 경우에 어떤 것들이 반대급부 이행 서명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지급청구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관련된 행정예규들이 있는데 여기 인감증명서와 관련돼 가지고 행정예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예규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 부분들이고요. 공탁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고 지급청구 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밖에 공탁권 관련 절차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문제인데 지급청구권의 변동의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양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밖에 요즘은 공탁권 지급청구권 일종의 채권이기